닥쳐, 학대라니. 누가 할 소리. 신 회장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0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신 회장의 남편 윤성호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파혼부터 해 지석은 자신을 찾아온 세영에게 말하는데요. 결혼 전에 몸살이겠다던 세영이 찾아온 것이 내심 좋았죠. 그런데 지석은 세영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가짜 딸 사기를 구하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있지? 신 회장이 하나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해주었죠. 지석은 안 그래도 신 회장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처지였기에 이 일로 더 폭발하고 마는데요. 신 회장은 심지어 은총이에 대한 접근 금지 신청을 하여 하나가 법적으로 은총이와 만나는 것을 금지시켜버렸죠. 이 소식은 황진구 또한 듣게 되었는데 신 회장을 찾아가 은총이를 하나에게 돌려달라 말하는데요. 신 회장의 뜻은 확고했고 아무리 은총이가 분리불안 증세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도 하나에게 은총이를 보여줄 생각이 없었죠. 신 회장은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가 있다면 뭐든지 치워버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아들이나 다름없는 진구가 파혼에 이어 은총이 일까지 자신의 일에 반대하는 행동을 좋아했나봐요. 하나씨를 오늘은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하게 된 직진남 황진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0년이 넘도록 친남매보다도 더 진한 애증의 관계인 구하나와 구지석의 이야기도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아들 같은 소리 하네. 부모님 앞에서 땅치고 후회하기 싫으면 당장 이은총 거 다 버려. 구지석은 의붓 남매이자 누나인 구하나와 대립하죠. 너가 뭔데 나한테 은총이를 버리라고 해. 은총이는 나한테 전부야. 은총이의 방이었던 곳을 구지석이 헤집어 놓았고 가족들이 그를 말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황진구야. 누나를 속인 사람이라고 둘이 사랑의 도피라도 하시게. 신 회장. 그 작자가 그 꼴 볼 것 같아. 여러분들은 구지석과 구하나 남매가 평범한 남매라고 생각하시나요? 친남매는 아니기에 구지석이 남몰래 구하나를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황진구와 구하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시죠. 며칠 전 추운 날씨에 밖에서 하루 종일 은총이를 기다렸던 구하나는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을 윤세영이 보고 있었지만 그를 몰랐던 황진구는 구하나를 병원에 데려와 영양제 수액을 맞게 해주고 있었죠. 깼어요? 괜찮아요? 조금 남았으니까 더 맞죠. 이제 막 눈을 뜰 보이니 괘씸했죠. 신 회장 집 앞에서 은총이를 기다리는 하나가 걱정되어 찾아갔지만 이 모습을 분노에 차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진세영은 하나를 껴안고 있는 진구를 보고 그래도 차 엑셀을 밟아버렸죠. 진구는 차가 달려오는 소리에 하나를 놓치고 옆으로 넘어지는데요. 위험해요. 진구씨. 하나가 진구를 밀어버리고 자신이 대신 차에 스친 것인데요. 진구가 있는 쪽으로 넘어져 외상은 없었지만 차가 허리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죠. 이 소식은 지석에게도 전해졌는데 지석은 눈이 뒤집히는데요. 지석을 도와주고 있던 신 회장의 남편 윤성호도 더 이상 몸을 숨기며 지켜볼 수만은 없었는데요. 어디서 감히 내 누날.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 신 회장은 본부장인 지석이 이렇게 대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냥 회장이 아닌 대기업의 총수인 신 회장은 그에 밀릴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난 그래도 되지만 너가 감히 나한테 큰 소리칠 위치라고 생각하는 건가? 장 비서가 사람들을 데려와 지석을 데려가고 앉아서 맘을 추스르고 있는데 그 뒤로 나타난 것은 20년 전 가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남편 윤성호였죠. 당신이 어떻게? 놀란 신 회장을 보고 아무렇지 않은 듯 윤성호는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스치듯 신 회장을 지나가며 회장실로 향하는데요. 어안이 벙벙했지만 신 회장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죠.
장 비서를 제외하고 윤 씨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눈치껏 윤성호를 가로막지 않았죠. 후회할 짓 하지 마, 유진 엄마. 지금까지도 많이 후회했잖아. 윤성호는 아내 신 회장과 달리 인간적이고 사업보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그런 선 하나에게 연이어 말을 건네는데, 아까 하나씨 쓰러지는 바람에 답을 못했는데 은총이 내가 데려올게요. 황진구는 구하나에게 자신이 은총이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죠. 한편 구지석과 신 회장은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센 카드를 준비 중이신가? 구지석은 구하나를 더 괴롭힐 거냐 물었죠. 가족을 건드린 만큼 구지석은 신 회장의 손자 이은총을 가지고 협박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싸우면 당신이 잃을 게 더 많다는 것쯤은 알아둬요. 그 중에 당시 손자도 있고. 회장에게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자 죽은 딸이 남긴 유일한 존재인 은총이는 발작 버튼이었죠. 어디서 감히 내 손주를. 신 회장은 극대노하며 받아쳤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그러는 당신은 어디서 감히 내 누나를. 맞받아치며 신 회장을 당황케 하는데요. 신 회장도 회장이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지석을 자를 수는 없었죠. 그는 능력 하나로 신임을 받으며 해성그룹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만큼 해성그룹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거의 없었죠. 단 하나를 제외하고 말인데요. 바로 보안 서버에 접근할 권한이었죠. 그러니 보안 서버에 접근할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해. 지석은 보안 서버에 접근해 신 회장의 약점을 잡으려는 것이었는데요. 구지석은 윤세영을 이용해서 시기를 앞당겨야겠다고 생각하죠. 윤세영을 만나야겠어. 그 시각 하나는 퇴원해 은총이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진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모 어디에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 일만큼은 윤성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에 직접 나선 것이었죠. 20년 동안 사라졌다가 이제 나타난 남편 윤성호의 말이라도 신 회장의 결정을 흔들기는 쉽지 않았죠. 20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그런 말뿐인 거야 당신. 내 딸 유진이를 잃어버리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알아. 그때 당신이 그렇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절대 없어. 하지만 강심장 같은 신 회장도 자신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지언정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신 회장도 남편 윤성호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기업의 총수이기에 자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신을 부여잡고 홀로 버티고 있었던 것인데요. 당신이 없어지고 난 내 모든 걸 걸고 지키고 있었고 은총이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어. 설령 은총이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은총이는 내 손주가 나한테 남은 유일한 내 핏줄이야. 윤성호는 자신의 빈자리가 컸음을 이해하고 말을 이어나갔죠. 그 유일한 핏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당신이 아니라 구하나 씨이고 당신의 그 유일한 핏줄을 여태껏 잘 키워준 것도 구하나 씨야. 그런데 당신이 은총이를 망가뜨리고 병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아? 하나 씨는 당신의 것 하나 탐하지 않고 은총이 또한 잘 키워준 사람인데 난 당신을 망가뜨리면서 주변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해. 난 이 말하려고 당신 찾아온 거야. 난 하나 씨 남매 둘이 다치게 볼 수 없어. 신 회장은 남편의 완강한 태도에 굳은 결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가 집 앞에 있는지 확인을 마친 장 비서가 들어오는데 장 비서, 우리 아내 잘 부탁하네. 윤성호는 장 비서에게 말을 건네며 자리를 떴죠. 회장님, 아가씨가 운전하는 차에 부딪혀 하나 양이 쓰러졌답니다. 황진구의 전화로 이모인 구하나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죠. 하나씨, 약속대로 은총이 만나게 해줄게요. 대신 비밀이에요. 하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며 고마워요. 황 사장님. 황진구는 오늘 휴가 냈어요. 은총이랑 하루 종일 시간 보낼 수 있게요. 이따 봐요. 진구는 전화를 끊고 신 회장을 만나러 가는데 회장님, 파혼 무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 회장은 통화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일단 회장실로 오라고 말하죠.
1시간 뒤 회장실에서 보도록 하지. 황진구는 구하나를 만나기 전에 회장실로 향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요, 하나씨. 꼭 은총이 하나씨 품에 안겨줄 수 있게 해줄게요. 황진구는 이렇게 다짐하며 회장실에 도착했죠. 들어와 앉아. 그래서 그 조건이라는 게 뭐야? 황진구는 차분히 말하는데요. 회장님, 은총이 며칠 동안 제가 데리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씨와 같이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다시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신 회장은 황진구가 뜻대로만 해준다면 다행이지만 자칫 잘못해 구하나에게 넘겨 은총이를 영영 못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건 안 돼. 구하나가 뭔 짓을 할 줄 알고 넘겨. 책임지고 데려올 수 있겠어? 책임감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신 회장도 알고는 있었지만 재차 확인하는데요. 제가 책임지고 회장님 곁으로 은총이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 회장은 진구의 다짐을 받아내고 알겠다며 돌아왔을 때는 바로 결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신 회장이 허락을 받아내고 진구는 은총이를 데리고 하나와의 데이트를 준비하는데요. 그 시각 지석과 윤세영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한 내용은 생각해봤어. 윤세영은 무슨 얘기? 진구씨가 나랑 다시 결혼하기로 했어. 하지만 우리 만남은 끝난 건 아니야. 지석은 그룹 보안 서버에 접근할 권한이 제일 먼저였기에 그것부터 확인하죠. 그룹 보안 서버 접근 권한은 얻어냈어. 은총이가 엄마가 될 세영은 지석과 손잡을 필요는 없었죠. 나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이제 은총이 엄마니까. 그렇다고 우리 관계를 끝낼 생각은 없어. 진구씨는 그쪽 누나 만나러 갔으니까. 그냥 우리 각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지석은 잊은 게 있는 모양인데 내가 필요한 게 세영씨가 필요한 게 되는 거야. 우리 목적은 하나 아니겠어. 세영은 지석을 적으로 돌려서 좋을 것도 없고 지석에 대한 마음이 정리된 것은 아니었죠. 안 그래도 그룹 서버 대신에 재밌는 거 하나 찾아왔지. 아마도 황 사장님과 구하나 양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야 하나의 소식을 들은 신 회장은 하나의 상태를 묻는데 상태가 위중한가? 하나에게 차갑게 행동했던 신 회장이 하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자 장 비서는 의아해하며 말하죠. 허리를 강하게 부딪힌 탓에 충격이 큰 듯합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 회장은 혹시 깨어나면 추가로 보고해주고 내 남편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도 좀 알아봐주고 진구에게 연락해서 회장실로 오라고 전달해줘. 네, 회장님. 장 비서가 돌아가고 신 회장은 생각을 정리하죠. 일단 진구부터 만나서 하나와 무슨 관계인지 알아봐야겠어. 그 시각 집에 돌아온 윤성호는 지석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명지 비자금은요? 겉으로는 깨끗해. 직접 기록한 장부가 있을 거야. 기부 자금을 명목으로 큰 돈이 들어왔고 정상적으로 돈을 각 시설에 기부했다는 것까지 확인했어. 하지만 그와 똑같은 금액이 사업 투자 자금을 명목으로 다시 입금된 내역이 있더군. 각 시설에서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추적하기 위해 관련 장부나 기록을 찾아야 할 것 같아. 기부를 명목으로 시설에 돈을 뿌린 뒤 다시 우회하여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받아 돈 세탁을 하여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확인했고 이제 최명지가 가진 장부를 손에 넣기만 하면 되었죠. 여태껏 지석이 세영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다 이런 일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아직 신경이 곤두서 있는 세영에게 이런 부분까지 묻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먼저 확실하게 진구와 세영이 갈라서게 만들려 했죠. 우리 좀 만날까? 지석은 세영과 약속을 잡는데요. 전에 이야기했던 결혼 생각해 본 거야? 세영은 지석과 결혼해 은총이까지 입양하기로 이미 마음이 굳은 상태였죠. 우리 결혼을 위해서는 너가 해줘야 할 것이 있어. 지석은 세영과의 결혼을 핑계로 신 회장의 약점을 쥐려 회장님 비자금 장부. 세영은 아직 지석에게 모든 것을 오픈한 것은 아니었었죠. 엄마 최 씨가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를 가져온 것인데 이것 하나면 보안 서버가 없어도
신 회장의 뒤를 잡을 방법이 되었죠. 이거 주는 대신 조건이 있어. 하나, 걔가 은총이 포기하게 만들어주면 생각해볼게. 지석은 신 회장을 잡는 것이 더 컸기에 좋아. 대신에 너도 하나 더 해줄 것이 있어. 보안 서버키는 장 비서라면 알고 있을 거야. 장 비서가 비서실을 비운 사이에 들어가서 보안 서버키가 있는지 확인해줘. 지석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하나가 있는 집으로 향하죠. 누나 미안하지만 신 회장을 잡는 것이 먼저야. 집에 도착한 지석은 은총이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구 하나에게 화를 내며 은총이의 방을 헤집어 놓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래 은총이 거야? 너가 아들 잃은 슬픔을 알아. 지석은 맘 약해지기 전에 더 강하게 말을 내뱉는데요. 아들 같은 소리 하네. 부모님 앞에서 땅치고 후회하기 싫으면 당장 이은총 거 다 버려. 구지석은 구하나에게 화를 내며 말하죠. 너가 뭔데 나한테 은총이를 버리라고 해. 은총이는 나한테 전부야. 은총이의 방이었던 곳을 구지석이 헤집어 놓았고 가족들이 그를 말렸죠. 지석은 누나가 은총이 그 녀석을 찾으면 찾을수록 다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은 알아도 다음에는 나라도 누나 용서하지 않을 거야. 소리를 지르며 잔 것인데요. 신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최명지에게서 돈 세탁 장부를 손에 넣으려는 것이었죠. 신 회장 비자금 어머님이 관리하고 계시더라고. 혹시 그거 알고 있는 거 있어? 지석은 애매하게 돌려 말하는 것보다 솔직히 터놓고 말하는 것이 의심을 덜 살 것이라고 생각을 바꾼 것인데요. 그걸 너가 어떻게 알아? 예상처럼 세영은 의심의 눈초리를 세우긴 했지만 말이죠. 신 회장님의 허락을 얻기 위해서는 거절할 수 없는 딜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알아봤지. 비자금 계좌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확실한 약점을 쥐어야 최소한 동등해 질 텐데 고험 하나는 들어놓아야지. 세영은 지석의 말에 수긍한 듯 알겠다며 그럼 엄마한테 물어볼게. 지석은 그러면 안 된다면서 은밀히 알아보라며 구슬리기 시작하죠. 어머님께서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내가 이야기했다고 하면 경계하실 거야. 몰래 알아보고 신 회장에게 결혼 허락 받아내서 말해도 늦지 않아. 일단 조용히 알아봐줘. 나도 관련해서 더 알아볼 테니까. 세영은 좋다는 듯 알겠다며 우리 기념으로 저녁이라도 먹자. 한편 신 회장의 호출을 받고 온 진구는 신 회장에게 하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있었죠. 파혼하는 거 구하나 때문이야? 대뜸 신 회장이 묻는 말에 진구는 제가 하나씨 많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파혼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씨가 회장님 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은 다 윤세영이 소포로 회장님 따님 어릴 적 사진을 보낸 일 때문이에요. 단순히 하나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파혼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 했죠.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야.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고 하나씨가 내가 친모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도 시간 문제였어. 내가 은총이를 데려가는 것도 예정된 일이었고. 신 회장의 말에 진구는 되묻는데요. 그렇다면 왜? 내가 왜 불렀냐고? 하나씨와 진구 너의 관계가 궁금했고 어차피 너와 세영이 결혼을 통해서 기업을 너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 그 다음 회장으로 은총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세영이와 너가 결혼하고 은총이를 입양시켰을 때 세영이가 불안 요소야. 이번 일도 그렇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은총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너의 생각은 변함없는 거니? 하나씨에게 은총이를 돌려주는 거? 진구는 고민할 것도 없이 답하죠.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신 회장은 무언가 결심한 듯 뒤이어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씨 마음 돌려서 둘이 입양하는 건 어때? 물론 너가 하나씨 일어나는 대로 다리를 떴고 하나는 정신 차려야지. 은총이 만나려면 웃는 얼굴로. 황진구의 전화로 들었던 은총이 목소리를 떠올리며 하나는 눈물을 훔쳤죠. 그리고 하나의 전화가 울리는데 하나씨, 은총이 데리고 지금 나오는 중이에요. 이따 놀이동산에서 봐요. 하나는 눈물을 꾹 참고서 그래요. 지금 나갈게요.
하나에게 한바탕 화를 쏟아낸 지석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기는데 도대체 누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식이나 자신을 속여먹은 사람에게 저렇게 애정을 쏟는 거야. 왜 내가 아니고? 지석은 사실 친누나가 아닌 하나를 사랑하고 있었죠. 동생들을 위해 여태껏 헌신해온 누나를 놓아달라고 했을 때도 지석은 가족이 아닌 남으로 그리고 한 여자로 좋아하고 있던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자신의 부모님의 원수인 신 회장에 대한 복수가 우선이었기에 마음을 감추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지금은 복수만 생각하자 지석은 다시 세영을 만나 자신의 화를 풀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당장 만나. 세영은 왜 또 무슨 일이야? 벌써 구하나 정리한 거야? 지석은 그런 세영에게 너 황진구 그 자식이랑 결혼해야 돼. 나랑 결혼하자. 장 비서한테서 보안 서버키만 뺐으면 다 해결되는 일이잖아. 세영은 기분 좋다는 듯 그 말 하려 보자고 하는 거야. 천하의 구지석이 싫진 않네. 지석의 전화를 끊은 세영은 지석과 시간을 보낼 생각에 신나서 집에 돌아가 옷을 갈아입으려 하죠. 뭐 기분 좋은 일 있니? 최 씨가 세영의 생글생글한 표정을 보며 묻는데 진구 씨가 저랑 결혼하겠대요. 최 씨는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정말 이제 은총이만 입양하면 되겠네. 아까 황 사장이 은총이 데리고 나가던데. 세영은 최 씨의 말에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설마 은총이 데리고 구하나 만나는 건 아니겠죠? 최 씨는 방금 내 말 듣고 너 만나러 가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어. 세영은 지석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지만 아니요. 저 만난다고 미리 은총이 데리고 간 모양이네요. 최 씨는 미심쩍었지만 세영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지석 씨는 분명 구하나랑 은총이 안 만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만날 때 다시 이야기해야겠어. 세영은 속으로 생각하며 지석과의 약속 장소로 향하죠. 그 시각 은총이를 데리고 나온 진구는 하나와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씨 여기에요. 진구가 하나에게 인사하죠. 이모, 보고 싶었어요. 이모를 오매불망 기다렸던 은총이가 하나에게 달려오며 안기는데요. 은총이와 하나는 이렇게 가족 상봉을 하게 되었죠. 은총이 먹고 싶은 거 없어? 하나는 은총이가 먹고 싶은 것 같이 먹으러 가자 말하는데요. 진구는 하나에게 레스토랑 하나를 예약해 두었다고 하면서 가자고 말하죠. 한쪽에는 하나의 손을 잡고 한쪽에는 진구의 손을 잡으며 레스토랑에 가는데 지석과 세영과 마주치게 되는데 구하나 너가 어떻게? 지석은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미간에 주름이 생기며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이 모습을 최 씨가 스카프에 선글라스를 끼고 보고 있었는데요. 쌍으로 불륜이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최 씨는 진구가 신 회장과 한 약속에 대해서 전해 듣고 세영을 미행하고 있는 참이었죠. 최 씨는 분노를 삭히면서 상황을 지켜보는데 결혼한다면서 황 사장은 무슨 낯짝으로 우리 누나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죠? 황 너와 결혼하도록 설득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야. 진구는 확신은 없지만 신 회장이 맘을 바꾸어 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긴 했죠. 하지만 하나씨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냥 은총이와 하나씨 만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신 회장은 그런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정도야. 어때 너한테도 나쁘지 않은 제안 아닌가? 진구는 일단 알겠다고 하며 방을 나서는데 이 이야기를 최 씨가 엿듣고 있었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도 아닌 황 사장과 하나에게 이 모든 걸 넘겨준다고. 진구는 돌아가는 길에 은총이를 보고 가는데 은총아, 이모 꼭 만나게 해줄게. 은총이는 해맑게 웃으며 정말요? 최 씨는 갑자기 바뀐 상황에 마음이 조급해졌는데 세영아, 큰일 났다. 회장님이 글쎄 너가 아닌 하나 그년이랑 진구에게 은총이를 넘길 모양이다. 세영은 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지석이 이야기한 내용을 이행하기 마음을 먹죠. 엄마, 혹시 회사 비자금 관련해서 아는 거 있어? 최 씨는 그건 왜 묻냐며 되묻는데 그건 왜? 설마? 세영이 우리 딸 똑똑한데 근데 그거 회장님이 아시면 난리 날 텐데 괜찮겠어?
엄마 나 못 믿어. 누구 딸인데. 다음 날 신 회장은 어제 일을 곱씹으며 회장실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비자금 및 회사 자금 횡령 혐의 그리고 부정 청탁 혐의로 긴급 수색 실시하겠습니다. 신 회장은 이번에는 많이 당황한 듯 했는데 동서인 최 씨가 자신의 비자금 장부를 넘겼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이 소식은 회사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는데요. 지석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지만 지석은 갑자기 일이 진행이 되자 세영이에게 전화를 하는데 혹시 이거 너 작품이야? 아니, 나도 지금 엄마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최 씨가 벌인 일임이 분명했죠. 최 씨가 여태껏 자신이 해온 것이 있는데 신 회장이 자신과 세영이를 버리려고 했다는 것이 화가 나 저지른 것이었는데요. 이 돈이라도 챙겨야지. 세영이는 나중에 데려오고 일단 이 돈으로 뜨자. 최 씨는 추적이 안 되는 해외 대포 통장을 챙겨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죠. 이렇게 예상 스토리는 신 회장이 긴급 체포되고 최 씨가 해외 도주하면서 마무리되는데요. 지금까지 65화 하이라이트 요약과 더불어 66화 예상 스토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욱 재밌는 리뷰와 더불어 흥미진진한 예상 스토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는 지석의 말에 그러는 그쪽은 내 아내 될 세영씨 손을 잡고 있는 거죠. 둘은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서로의 멱살잡이를 하는데요. 세영은 진구를 떼어내고 지석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모습을 보고 최 씨는 뒷목 잡고 쓰러지는데 최 씨가 쓰러지는 소리에 세영은 엄마가 어떻게? 지석은 당황하지만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하나의 손을 잡고 자리를 뜨려 하고 진구는 지석을 잡으며 어딜 가려고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가 따로 없었죠. 그 시각 신 회장은 남편 윤성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구하나에게 은총이를 돌려달라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신 회장은 당신까지 왜 내 뜻을 거스르려 하는 거야? 말하며 신 회장에게 무릎을 꿇죠. 사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 하나 사실 내 친자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부탁할 게 염치 없지만 내 딸에게 은총이를 돌려줘. 20년 만에 나타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지를 않나 여기도 환장 안 하고는 못 베길 상황이었는데요. 하나 씨가 누구 아이가 되었던 간에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지? 윤성호는 뒤이어 답하는데 하나 엄마가 바로 진구 엄마야. 하지만 방울 씨는 몰라. 아이를 낳은 다음에 내가 맡겠다고 했는데 아이가 바뀌는 바람에 찾지 못했어. 신 회장은 갑자기 머리가 복잡했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죠. 당신이 그 말을 한다고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장 비서가 들어오자 윤성호는 되었다고 쓸쓸한 발걸음을 옮겼죠. 한편 쓰러진 최 씨는 세영과 함께 병원에 실려갔고 진구는 지석을 뿌리치고 하나와 은총이를 데리고 자리를 떴죠. 진구는 하나에게 우리 이대로 도망칠까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은총이 데리고 사실 제가 알아봐둔 곳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었기에 그건 안 돼요. 신 회장님이 가만 계시지 않을 거예요. 다치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제 동생들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마음은 고맙지만 오늘은 그냥 가요. 하나는 은총이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돌아서서 집에 돌아갔죠. 누나는 황진구 그 자식이 그렇게 좋아? 누나는 나는 안 보여. 지석은 집에 막 돌아온 하나를 구석에 박아넣고 말하는데 지석아, 미안해. 누나가 오늘은 피곤해서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석은 빠져나가는 하나의 손을 잡으며 누나 이제 내 누나 하지 마. 나 누나가 아니라 구하나를 좋아한단 말이야. 예상 스토리는 지석의 고백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지금까지 66화 하이라이트 요약과 더불어 67화 예상 스토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밌는 리뷰와 더불어
흥미진진한 예상 스토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